반갑습니다. 오늘은 등산화를 잘 관리해서 새 것처럼 오래 신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등산화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에 빠진 등산화는 참 신기가 어려운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새 것처럼 복구를 해서 신을 수 있는지, 또 등산화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이걸 세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등산화 관리하는 요령을 먼저 동영상으로 찍은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등산화를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하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등산화는 풀 그레인 가죽 등산화입니다. 가죽 등산화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 사실 제가 이걸 어제 신은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산행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고 그냥 갔다 와서 신발장에 그대로 놔뒀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첫 번째 물티슈로 등산화의 겉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가죽으로 된 풀그레인 가죽으로 된 등산화는 육안으로 보기에 큰 오염이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 보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티슈로 살살 닦아 보면 흙이나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빡빡 닦을 필요는 없는데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느 정도 제가 신을 신고 나서 이렇게 보면 밑창에는 제가 뭐 털고만 와서 밑창에는 뭐 흙이 조금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털고는 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물티슈로 살살 닦아내 보면 이렇게 물티슈가 오염된 게 이제 닦인 게 보입니다. 얼룩이 보이시죠? 그래서 요 정도 얼룩은 흙이나 먼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닦고 바로 왁스 칠을 하면 당연히 이 오염된 흙이나 먼지가 범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면에 살살 닦아서 흙먼지를 제거를 해주고 왁스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산 하나에 500원짜리 물티슈.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밑창에 흙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물로 깨끗하게 씻지는 않았는데요. 뭐 오래 안 신고 관리를 할 때는 요렇게 흙 묻은 것도 물로 다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거도 보여드릴까요? 하나에 500원 하는 다이소 물티슈를 씁니다. 이 물티슈라는 게 한번 개봉을 하면 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 갈 때 쓰는 물티슈는 이렇게 한번 쓰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뭐 새로 쓸 수 있도록 500원짜리 다이소 물티슈를 많이 쓰는데 저거는 참고로 뭐 먹는 거 뭐 식기 같은 거 닦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세제가 약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닦는 용도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닦아내니까 얼룩이 되게 많이 묻어났죠. 그렇게 해서 흙먼지를 가죽에 있는 흙먼지를 제거를 일단 해줍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왁스 칠을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제작을
이거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밍크 오일입니다. 밍크 오일로 된 이 가죽 방수제고요. 또 가죽의 보호제 역할을 하는 이 건데, 이게 양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사이즈를 보세요. 제 손바닥이 요만하니까 되게 큽니다. 요 정도가 한 10,000원, 12,000원 요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밍크 오일이 굉장히 질이 좋은 천연 그 소재인데, 이게 등산화 관리하는 제품 전용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퀄리티가 좋으면 좋았지 더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밍크 오일 제품을 제 등산화, 잠발란 등산화에 한번 도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밍크 오일은요, 고체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스펀지에 묻혀서 발라주는 게 좋은데, 스펀지에 바르기 전에 또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등산화 아닌 신발도 제가 좀 관리를 오늘 한꺼번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두 약을 붙이는 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큰 거 말고 이렇게 작은 건데 돼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털, 뻣뻣한 털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죽에 한번 칠을 좀 묻히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딱 약을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로 먼저. 자, 그리고 등산화에 이 오일 바르는 거는 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핸드크림을 바르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품도 처음에는 왁스 칠을 안 하고 핸드크림만 바른 상태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대부분의 등산화 제조사에서는 출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 가죽 보호와 왁스 젤을 바르고 나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새 등산화에다가 바로 이렇게 가죽 보호제를 안 입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밍크 오일인데요, 아주 오일 성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묻어나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 구두솔, 이렇게 생긴 작은 구두솔이 이렇게 구석구석 오일, 가죽 보호제를 발라주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등산화나 이 가죽 제품을 관리를 할 때 이런 그 왁스나 가죽 보호제를 한 3번에서 5번 그 정도는 이제 발라주라고 그러죠. 그 말은 바르고 나서 좀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또 더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 그러면 바르는 장면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등산화가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세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세탁을, 등산화를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써도 되느냐, 또 세제를 어느 정도 써도 되느냐, 이런 거를 되게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등산화가 더러워졌을 때 기본적으로 흙이나 음식물 같은 게 묻었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 뭐 기름기가 묻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염, 뭐 색소 같은 게 포함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오염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등산화가 흙 같은 거를 많이 묻혔다든지 또 밥 먹다가 뭐가 흘렀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기본 원칙, 가능한 한 빨리 세척을 한다. 뭐 다 마찬가지겠죠. 오염 물질이 등산화에 등산화를 오염시킨 상태가 지속되면 그 오염된 게 깨끗해지기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즉각 세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가죽이기 때문에 등산화는 가죽이기 때문에 물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양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화학 성분이 함유된 세제는 가급적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제품인데요. 이 가죽 제품이 화학 성분이 포함된 세제하고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상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이 세 가지 원칙만 가지고 흙이나 음식물 같은 게 묻은 거는 충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 등산화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참 난감하게 생각하는 게 여름 산행을 할 때 계곡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비가 오는 날 우중 산행을 했는데 반바지를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게이터나 이런 게 등산화가 등산 바지의 아랫단이 등산화에 물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을 때 비가 올 때는 등산화에 바로 물이 들어갑니다. 등산화에 물이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요, 가죽이 안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방수 처리가 안 된 가죽이죠. 등산화의 바깥 부분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등산화의 안쪽 가죽은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가죽이 방수 처리가 안 된 가죽이 물에 거의 100% 노출이 되면 그 부분이 불어요. 가죽을 뭐 지갑 같은 거 세탁기에 넣고 한번 돌려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텐데요. 가죽은 물을 오래 머금게 되면 물에 잠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가죽은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걸 불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요, 바깥 부분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고어텍스 들어가는 부분은 안쪽에 있지만 가죽 자체가 발수 코팅, 방수 코팅 이런 게 왁스칠을 공장에서 나올 때 여러 번 해서 나오죠. 그래서 바깥 부분은 비교적 물이 많이 묻는다고 해도 붉지 않아요. 근데 신발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발수 처리나 방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등산화가 물을 먹어서 가죽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근데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바깥쪽은 발수나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는 잘 안 늘어나는데 안쪽에 있는 부분이 부피가 커지면은 결과적으로 등산화에 변형이 옵니다. 약간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말랐다가 습기가 다시 찼다가 반복을 하게 되면 가죽이 갈라져서 손상이 입습니다. 그래서 물에 한번 빠진 등산화를 다음에 신으려고 꺼내보면 영 신기가 싫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한번 빠진 등산화를 별로 다른 등산화는 아닌데 또 신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좀 이상해져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산화 물에 빠졌을 때 버리지 마시고요. 젖은 등산화는 등산화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제가 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등산화가 젖었을 때는 빨리 물기를 빼야 됩니다. 그게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좋지. 계속 그 등산화가 가죽이 붉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 경우는 좀 우중산행 중에 물이 들어갔다. 그럼 난감하죠. 맨발로 다닐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예외지만 가능하면 빨리 젖은 등산화는 착용하지 않고 물을 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젖은 등산화는 절대로 양지 바른 곳에서 햇빛에 직접 말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죽이 금방 건조해지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말려야 된다. 말릴 때 잘 안 마르는 경우에는 신발 안에 빳빳한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면 신문지가 습기를 머금어서 더 잘 마릅니다. 그리고 건조를 물기가 다 마른 후에는 가죽 복원제를 사용해서 복원을 하는데요. 이때는 안쪽도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안쪽에도 가죽 복원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바깥쪽만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발랐다가 가죽에 그 복원제가 스며들면 또 바르고 한 몇 번을 하면 등산화가 완전히 새 것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되어서 착용하기에 버리지 않고 착용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등산화를 뭐 씻는 것도 세척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제 복원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복원제가 어떤 관리 제품입니다. 이 관리 제품 쓰는 게 여러분들께서 주로 쓰시는 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등산화 전용 크림이나 왁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대부분 쓰실 것 같습니다. 그 제품별로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G왁스, 영국에서 나온 그랑저 회사에서 나온 G왁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G왁스는 예전부터 부산 같은 경우에 남포동에 국제시장 쪽에 등산 장비점, 만어산장이나 이런데 덕수산맥 이런데 가면은 소개를 왁스 주세요 하면 이것만 꺼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썼었는데요. 이 G왁스 제품은 안 좋은 게 냄새가 좀 나요. 왜 냄새가 나느냐? 이게 석유를 원료로 해서 그러니까 솔벤트가 주 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 그러니까 왁스니까 기름 성분인데 천연 기름이 아니고 석유 기반의 솔벤트 기반의 물질이기 때문에 방수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하지만은 별로 추천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긴 써있어요. 내추럴 비 왁스라고. 아이고. 내추럴 비 왁스, 그러니까 비 왁스가 그거죠. 벌집 밀랍이죠. 밀랍. 예, 밀랍인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밀랍 100%가 아니에요. 밀랍 100%가 아니고 슬랙 왁스, 석유가 들어갑니다. 옐로우 비즈 왁스 해갖고 밀랍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그래서 딱 열었을 때 구두약 냄새가 팍 납니다. 그래서 방수 효과는 확실하지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옛날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한 제품입니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제품 중에 잠발란에서 이제 하이드로블록이라고 해서 크림 타입으로 나옵니다. 왁스가 아니고 이렇게 치약처럼 생겨갖고 크림처럼 짜서 쓰는데요. 이거는
잠발란에서 자체 개발한 풀그레인 가죽 전용입니다. 이게 왜 전용이냐 하면요, 가죽에 제일 좋아서가 아니고, 요즘 잠발란에서 나오는 등산화 또는 다른 메이커에서 나오는 등산화가 거의 대부분 겉에는 천연 가죽인데 안으로는 고어텍스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하이드로 블록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습기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소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일 성분의 왁스를 칠해버리면 물도 통과 안 되고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습기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발수가 되지 않는, 투습이 되지 않는, 발수는 되지만 투습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 블록 제품은 고어텍스가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 라이닝에 적용된 등산화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말이 투습 기능의 고어텍스 섬유의 투습 기능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재료다. 근데 참 기술이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또 이 제품을 그닥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투습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등산화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기능성 의류 같으면은 투습 기능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등산화에서는 투습 기능은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기능이 있는 하이드로 블록을 사용 안 해도 가죽을 더 관리 잘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가죽의 질을 더 관리를 잘하는 제품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영국 회사에서 나온 닉 왁스라고 하는 제품이 요새 많이 팔립니다. 아까 하이드로 블록보다 조금 비싸든지 가격은 뭐 비슷합니다. 요 크림 한 통에 한 10,000원, 12,000원 요 사이인 것 같은데요. 이 G 왁스는 가격이 쌉니다. 이게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예. 근데 하이드로 블록과 닉 왁스는 10,000원이 넘어요. 10,000원이 넘는데 선전하기를 세계 1위의 신발 제품 방수제다. 등산화 전용은 아니지만 등산화용, 구두도 사고 뭐 가죽 제품은 다 되는. 자, 솔벤트와 탄화불소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인체에 안전하다, 이겁니다. 물론 뭐 구두약 냄새를 오래 맡는다고 뭐 인체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건강상 좋지 않은 이 솔벤트는 뭐 냄새가 안 나도록 천연 오일을 사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닉왁스가 요새 G왁스보다는 또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투습 성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블록하고의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 자연적으로 천연 오일 섬유 성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습 성능이 제로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하이드로 블록이나 이렇게 투습 성능이 유지되는 걸 강조하는 제품을 사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제품이 있다. 저도 뭐 다 안 써봤고요. 다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등산화 전용 전문 매장, 그러니까 뭐 아웃도어 전문 매장에 가면 요즘은 함바그 그 등산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제품 이름이 함바그인데요.
이거 제조사는 아마 피엘라벤일 거예요. 피엘라벤에서 만들었을 건데 어쨌든 이 상표가 함바그 슈왁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바그 슈왁스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좋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요. 파운드로 하면 7.5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지금 환율이 파운드가 달러보다 지금 1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5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에서 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함바그 슈왁스를 한 2, 3천 원 이상에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이 좀 높다. 그렇게 해외 직구를 이용해야 할 만큼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니지만 수입품이 약간 마진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함바그 슈왁스도 많이 쓰고 좋은 왁스인데 예, 저는 이 외국에서 파는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뭐 영국 가격으로 7.5파운드인데 미국에서는 한 6불 5달러 6달러 그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는 좀 비싸게 받는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함바그 슈왁스가 좋은 게 비왁스 그러니까 밀랍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카른나우바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브라질 납야자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채취한 왁스인데 광택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또 써있는데 라놀린은 다른 왁스에도 첨가가 되는 건데 양털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피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화장품 만드는 데 많이 씁니다. 라놀린. 예, 라놀린은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이죠. 여기 카르나우바는 이제 식물성 오일이고요. 그래서 이 함바그 슈 왁스는 밀랍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밀랍과 이 식물성 유지와 동물성 유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천연 소재의 좋은 왁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단점은 해외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좀 우리나라가 좀 비싸게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국산 왁스는 등산화 관리하는 데 좋은 게 없느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 금강재화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금강재화에서 나왔는데 성분 표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분이 보면 왁스, 라놀린, 뭐 기타 영양제 이러냐. 라놀린은 아까 그 라놀린이고요. 여기 왁스라고 되어 있는 이 왁스가 밀랍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요. 이 금강재화에서 나온 레더 왁스는 이 밍크 오일이 많이 들어가요. 밍크 오일. 이 밍크는 그 밍크가 맞습니다. 그 모피코트 만드는 밍크. 여우인지 뭐 그 털 많은 동물 있죠. 이게 칸가루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칸가루 구두약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두약을 많이 독점해서 파는 칸가루 주식회사 칸가루에서 옛날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데요. 밍크 오일이라는 가죽 영양 크림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바른 밍크 오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간 뭐 성분 구성의 차이는 있겠죠. 이 제품이 한 통에 5,000원에 해갖고 100ml니까 아까 제가 쓴 거하고 똑같은 용량입니다. 이게 5,000원이니까 싸잖아요. 제가 산 거는 한 8,000원 되는데 이게 한 2, 3년 전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이 안 되는데 대신에 금강재화에 납품을 합니다. 이 칸가루 회사가 금강재화의 레더 왁스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밍크 오일 왁스와 레더 왁스는 많이 비슷한 성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면 저는 이거 금강재화 거 많이 써봤거든요. 써보면 비슷해요. 예, 근데 밍크 성분, 밍크 오일, 이 제품명이 밍크 오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제품은 밍크 오일의 함량, 구성 비율은 더 높았을 거다. 그런 추측이 되고요. 어쨌든 국산으로
등산화 관리하는 영양 크림, 왁스를 쓰려면 금강지압 걸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게 이제 이 엔젤러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밍크 오일 제품인데요. 저는 8,000원에 3통을 일단 샀습니다. 등산화 관리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찍기 위해서 샀고요. 써보니까 이거 제품은 제가 안 써봤는데 써보니까 그 전에 이 금강재화에서 나온 이 제품보다도 기름기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더 찐득찐득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름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체감할 때는 더 이제 기름이 뭉치지 않고 찐득찐득하게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밍크 오일이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이 동물성 그 유지 중에서 밍크 오일이 가죽을 관리하는 데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구두약도 다 밍크 오일을 쓰고 있고요. 밍크라는 동물이 털이 좋지 않습니까? 이 털을 만드는 성분과 이 가죽의 영양을 공급하는 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밍크 모피를 보면 기름기가 쫘르르하게 아주 부드러우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기름기가 쫘르르 해야지 또 털이 비가 와도 젖지도 않고 방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밍크 오일은 가죽 영양제로는 최고의 자연 성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밍크 오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왁스나 뭐 다른 뭐 함바그 슈 왁스나 이런 것도 좋지만 밍크 오일 자체를 한번 등산화에 발라보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성분 자체가 함량이 월등하게 구성비가 높아서 가죽에는 확실히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제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또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밍크 오일 중에 명품이 있더라고요. 타라고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밍크 오일은 이게 아마 스페인 회사일 겁니다. 스페인 회사라고 제가 써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똑같은 양입니다. 100ml 부피로는 100ml고 이게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면 100ml가 100g이잖아요. 근데 오일은 이게 물보다 가볍지 않습니까? 100ml인데 그람 수로는 85g이에요. 그러니까 오일 함량이 높을수록 그람이 무게가 더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라고 밍크 오일은 거의 100%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한 2배 이상 비싸요. 근데 이게 유통 때문에 그런지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렇게 2배 이상 그 엔젤러스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타라고 제품은 안 써봤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엔젤러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한 통에 8,000원짜리 제품인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요약해 드리자면 가죽으로 된 등산화는요 잘 관리하면 새 것처럼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화 관리 용품을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제품이 제일 좋은 거니까 이걸 쓰세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징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 보다도 얼마나 꾸준하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염을 제거하고 보존제를 바르고 또 발수 코팅도 한번 해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더라면 등산을 한번 하고 났을 때 대충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물티슈로 간단하게 오염된 거를 털털 털어내고
그 정도만 하고 왁스는 뭐 매번 안 발라도 되는 것 같아요. 등산화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기입니다. 습기를 멀리 해야지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죽 그 가방도 그렇고 제가 가죽을 좋아해서 가죽 제품이 좀 많거든요. 그 가죽 제품을 전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가죽 제품을 에, 좀 관리하기 위해서 밍크 오일을 사봤는데 등산화에 써도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등산화를 잘 관리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